우리 누나가 밤새 만든 음식을 왜 버려?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고 종갓집 터를 지킬 것이다. 태수야, 내가 드디어 아버지 소원을 이뤄주는구나. 점례야, 내 동생이 장가든 지 15년 만에 손주를 안게 생겼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다. 종갓집 마당에는 일가 친척 20명이 넘게 모여 있었다. 모두가 축배를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강태수 부부를 축하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단 한 사람, 강점례만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와인 잔을 꽉 쥐고 있었다. 강태수는 아내 윤서영의 손을 잡았다. 서영의 배는 아직 불러오지 않았다. 임신 2개월.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손주를 본 것처럼 기뻐했다. 15년. 태수와 서영이 결혼한 지 15년 만에 임신이었다. 서영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터를 지킬 아이니까. 강 회장이 서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네, 아버님. 조심하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태수야, 너는 교사니까 아이 교육은 걱정 없겠구나. 우리 집안에 훌륭한 후손이 태어나는 거야.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옆에서 점례의 시선이 느껴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태수는 고개를 돌려 누나를 봤다. 점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다. 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종갓집 터는 300년을 내려온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이고 앞으로도 대대손손 지켜야 할 땅이지. 종갓집 터,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1000평 규모의 땅이었다. 종갓집은 낡았지만 터는 값어치가 있었다. 최근 마을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값이 치솟았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 원 이상이었다. 아버지, 그 땅은 당연히 태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점례가 입을 열었다. 그럼 태수가 장남이니까. 그리고 이제 손주도 생기니까 당연히 태수네 가족 것이지. 점례의 손이 떨렸다. 와인 잔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고 웃었다. 그렇죠. 당연히 태수 것이죠. 축하해, 동생. 고마워, 누나.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마지막에는 강 회장과 태수 가족, 그리고 점례만 남았다. 아버지,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점례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점례는 서영을 봤다. 옳게, 몸조리 잘해. 내가 내일부터 특별 식단 챙겨줄게. 아, 괜찮아요, 언니. 제가 알아서. 아니야. 임산부는 영양 관리가 중요해. 내가 좋은 거 알아. 걱정 마. 점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섬뜩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태수가 옆에서 누나가 도와주겠다는데 고마운 일이지라며 웃자 서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점례가 떠나고 강 회장도 방으로 들어갔다. 태수와 서영만 남았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태수가 서영의 손을 잡았다. 응, 15년 만이야. 우리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거야. 서영은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점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여보, 언니가 괜찮을까? 누나? 왜? 아니, 그냥 표정이 좀 이상했어. 기분 탓이야. 누나도 기뻐하더라고. 조카 생긴다고. 태수는 서영을 안았다. 걱정 마. 우리 가족 모두 너랑 아기를 축복해. 누나도 마찬가지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점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대출 독촉장, 담보 압류 예고, 채무 변제 통지서, 빨간 글씨로 가득한 서류들이었다. 점례는 서류를 보며 이를 갈았다. 5년 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다.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종갓집 터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아버지 몰래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2억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점례의 계획은 간단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종갓집 터는 남매가 반씩 나눠 갖는다. 그럼 자기 몫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손주가 생기면 아버지는 분명 종갓집 터를 손주에게 물려줄 것이다. 태수에게 전부 넘어간다. 점례의 몫은 사라진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나? 담보로 잡힌 땅은 어떻게 되나? 안 돼. 절대 안 돼. 점례는 중얼거렸다. 점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임산부 위험 음식, 유산 유발 성분, 자연 유산 방법. 화면을 스크롤하며 정보를 모았다. 입덧에 좋다고 주면 되겠네. 아무도 의심 안 해. 점례는 메모를 했다. 어떤 식재료를 섞을지, 어떻게 요리할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먹일지. 모든 것을 계산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점례는 시장에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식재료를 샀다. 싱싱한 고기, 한약재, 그리고 특별한 재료들. 점례는 웃으며 장사꾼과 이야기를 나눴다. 임산부 올케 위에 보양식 해주려고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아이고, 착하시네요. 시누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당연하죠.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인데요. 점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큰 냄비에 고기와 한약재를 넣고 푹 끓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특별한 재료를 추가했다. 이 정도면 모를 거야. 냄새도 안 나고. 점례는 보온 도시락에 국을 담았다. 그리고 반찬도 몇 가지 담았다. 완벽한 사랑하는 시누이의 정성이었다. 오후에 점례는 종갓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올케 나야. 서영이 문을 열었다. 언니, 왜 또 오셨어요? 보양식 끓였어. 입덧 심하지?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아,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받아. 점례는 도시락을 서영 손에 쥐어줬다. 임산부는 영양 관리가 제일 중요해.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거야. 서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조카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점례는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이만 갈게. 내일 또 올게. 점례는 휙 돌아서서 나갔다. 서영은 손에 든 도시락을 내려다봤다. 무거웠다.
도시락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이. 저녁 때 태수가 퇴근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오늘 뭐 했어? 언니가 또 음식을 가져왔어요. 누나가 또 태수는 웃었다. 누나가 정말 챙겨주네. 고마운 일이야. 응. 그거 먹었어? 아직? 저녁 때 먹으려고요. 그래. 누나 정성인데 맛있게 먹어야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태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말할 수 없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다. 서영은 점례가 가져온 국을 데웠다. 구수한 냄새가 났다. 태수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우와, 진짜 맛있다. 누나 요리 솜씨 좋네. 그래요? 응. 너도 먹어봐. 몸에 좋을 것 같아. 서영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은 좋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혀끝에서 묘한 맛이 느껴졌다. 쓴맛? 아니면 다른 무언가? 어때? 응, 맛있어요. 서영은 한 숟가락 더 먹었다. 그리고 목이 칼칼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침이 나왔다. 괜찮아? 태수가 물었다. 응,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서영은 물을 마셨다. 하지만 칼칼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다. 여보,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영은 일어서서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목에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왔다. 이건 알레르기? 서영은 가방에서 약을 꺼냈다.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약이었다. 서영은 약을 먹고 한참을 기다렸다. 천천히 증상이 가라앉았다. 거실로 나왔을 때 태수가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국 더 먹을래? 아니요, 배불러요. 서영은 국그릇을 치웠다. 남은 국을 보며 생각했다. 뭐가 들어간 거지? 왜 알레르기가? 하지만 태수한테 말할 수 없었다. 태수는 누나를 너무 좋아했다. 남매 사이가 돈독했다. 서영이 누나가 준 음식에 알레르기가 났다고 말하면 태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영을 의심할 것이다. 내가 참으면 돼. 그냥 안 먹으면 돼. 서영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도 점례는 왔다. 이번에는 보양탕이었다. 옳게, 이거 정말 좋아. 태아 발육의 최고야. 서영은 억지로 웃으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삼계탕 끓여올게. 너 몸 보해야 해. 점례는 매일 왔다. 월요일에는 국, 화요일에는 탕, 수요일에는 죽. 끊임없이 음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매번 임산부에게 최고라는 말을 덧붙였다. 서영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절하면 태수가 서운해했다. 누나가 정성껏 해주는 건데 왜 안 받아? 하지만 서영은 먹을 수 없었다. 먹을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다. 목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고 숨이 가빠졌다. 처음에는 가벼웠지만 점점 심해졌다. 서영은 점례가 가져온 음식을 먹는 척하고 버렸다. 화장실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싱크대에 버렸다. 태수가 없을 때 조용히. 일주일째 되는 날, 태수는 퇴근길에 집에 일찍 들어갔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다. 회의가 일찍 끝난 것이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다. 태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서영이 부엌에 있는 것 같았다. 태수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멈춰섰다. 서영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냄비가 들려 있었다. 점례가 아침에 가져온 보양탕 냄비였다. 서영은 냄비를 기울여 내용물을 싱크대에 쏟아붓고 있었다. 콸콸 소리를 내며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 고기와 한약재가 뒤섞여 내려갔다. 서영은 냄비를 끝까지 비우고 물로 헹궜다. 태수는 숨이 멎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누나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음식을 저렇게 버리다니. 뭐 하는 거야? 서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여보, 언제? 지금 뭐 한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저는 누나가 해준 음식 버린 거야?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냄비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대답해봐. 버린 거 맞아? 응.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봤다. 왜 그랬어? 그게 내가 누나가 너 생각해서 새벽부터 끓인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 들어봐. 뭘 들어? 지금 내가 한 짓을 봤어. 설명이 필요해. 서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알레르기가 난다고? 누나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태수가 믿을까? 여보, 나는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잘 먹었다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태수는 화가 났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나가 얼마나 너 걱정하는데, 매일같이 음식해서 가져오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뭐, 입맛에 안 맞아? 아니면 누나가 싫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대체 왜 그래? 서영은 눈물이 났다. 말하고 싶었다. 점례가 가져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프다고, 알레르기가 난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태수가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서영이 누나를 모함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알면 다시는 그러지 마. 누나한테 미안하게. 응. 태수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누나는 서영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데 서영은 그걸 하수구에 버렸다. 왜 그럴까? 입덧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누나가 싫은 건가? 태수는 혼란스러웠다. 서영은 평소에 착한 사람이었다.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부엌에서 서영은 싱크대를 붙잡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어깨가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도 안 믿을 텐데. 그냥 참아야 하나.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저녁도 따로 먹었다. 태수는 서재에서, 서영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등을 돌리고 잤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베개를 적셨다. 태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학교에 출근했다.
복도에서 동료 교사를 만났다. 태수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 괜찮아요. 부인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기쁜 일인데.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태수는 어제 일을 이야기했다. 누나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아내가 버렸다고. 동료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럼 부인한테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죠. 근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혹시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임산부들은 입덧이 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음식은 잘 먹거든요. 누나가 해준 것만. 동료 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부인이 누님을 불편해 하시는 건 아닐까요? 불편하다뇨? 시댁 식구잖아요. 아무리 좋게 지내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죠.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누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영이도 그거 알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동료 교사의 말이 태수 머릿속에 남았다. 불편하다. 서영이 누나를 불편해한다?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건가? 수업을 마치고 퇴근할 때 태수는 서점에 들렀다. 임신 관련 책을 찾았다. 임산부 가이드, 건강한 임신, 입덧 극복하기. 여러 권을 샀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입덧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다. 입덧은 개인차가 크다. 어떤 음식은 받아들이고 어떤 음식은 거부한다. 특히 냄새에 민감해진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영이도 그런 건가? 누나 음식 냄새가 싫은 건가? 하지만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임산부가 특정 음식을 계속 거부한다면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알레르기. 태수는 멈췄다. 서영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 들었다. 특정 식재료에 반응한다고. 설마 누나 음식에 그게 들어간 건가?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서영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야. 응, 너 알레르기 있잖아. 뭐에 알레르기 있었지?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말해봐. 새우랑, 은행이랑, 그리고 특정 한약재. 한약재? 응, 뭐였더라? 당귀. 그거 먹으면 목이 붓고 숨이 가빠져. 태수는 숨이 막혔다. 당귀. 누나가 자주 쓰는 재료였다. 보양식에 꼭 넣는다고 했다. 여보, 혹시 누나가 가져온 음식에 그게 들어간 거 아니야?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응. 태수는 눈을 감았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왜 안 믿어? 언니를 좋아하잖아. 내가 언니 음식에 문제 있다고 하면 날 의심할 것 같았어.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영의 말이 맞았다. 태수는 의심했다. 서영이 누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음식을 버린다고 생각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 그럼 누나한테 말할게. 앞으로 당귀는 안 넣어달라고.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미안함이 밀려왔다. 서영은 아팠는데 태수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누나 편만 든 건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누나가 당귀를 넣는 걸 몰랐을까? 서영이 알레르기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누나가 그럴 리 없어. 그냥 몰랐을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다음 날 태수는 점례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나야. 태수? 무슨 일이야? 누나, 서영이가 당귀 알레르기가 있대. 응? 정말? 응. 그래서 앞으로 음식 만들 때 당귀는 빼줄 수 있어? 점례는 잠시 침묵했다. 아, 그래. 미안해. 나 그거 몰랐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해줘. 그럼, 당연하지. 올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전화를 끊고 점례는 웃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았구나.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점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알레르기 숨기는 방법, 냄새 없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았다. 며칠 후 점례는 다시 음식을 가져왔다. 옳게, 이번엔 당귀 안 넣었어. 걱정 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점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 밥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입맛이 없나 봐. 임산부들은 다 그래. 근데 너무 안 먹으면 아기한테 안 좋아. 알아요. 내가 좋은 거 알아.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은 죽. 내일 끓여올게. 점례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영은 그 미소가 가면 같다고 느꼈다. 진심이 없는 미소. 점례가 돌아가고 서영은 가져온 음식을 열어봤다. 국이었다. 냄새를 맡았다. 당귀 냄새는 안 났다.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가 났다. 모르는 냄새. 서영은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삼키고 나니 또 목이 칼칼해졌다.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또야. 또 알레르기. 서영은 급히 약을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심했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였다.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911. 전화해야 해. 하지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 없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정신이 아찔했다. 한참 후에야 증상이 가라앉았다. 서영은 소파에 누워 숨을 골랐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언니가 일부러. 서영은 확신했다. 점례가 고의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넣고 있다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저녁에 태수가 돌아왔을 때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서영이 예민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점례는 또 왔다. 이번에는 죽이었다. 이거 정말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서영은 받았다. 하지만 먹지 않았다. 점례가 돌아가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점례는 계속 왔다. 매일 끊임없이. 그리고 태수 앞에서는 늘 다정한 시누이를 연기했다. 태수야, 올케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 걱정이야. 그래, 내가 봐서는 괜찮은데. 아니야. 많이 야윈 것 같아. 혹시 입맛이 없나 봐. 입덧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
근데 너무 안 먹으면 아기한테 안 좋잖아. 내가 계속 챙겨줄게. 태수는 고마워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당연한 거지. 우리 조카인데. 점례는 웃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표정이 달라졌다.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 아직 부족해. 더 강하게 해야 해. 점례는 더 강한 방법을 찾았다. 이번에는 은행을 갈아서 넣기로 했다. 서영이 은행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일주일 후 점례는 은행죽을 가져왔다. 옳게, 이거 정말 좋아. 영양 만점이야. 서영은 받았다. 하지만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다. 은행 냄새. 언니, 이거 은행 들어갔어요? 응. 왜? 저 은행 알레르기 있어요. 점례는 놀란 척했다. 정말? 미안해. 나 그거 몰랐어. 괜찮아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올게. 미안해, 올게. 점례는 죽을 가져갔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제 확실해. 서영이는 내가 일부러 하는 거 눈치챘어. 하지만 증거가 없지. 태수도 날 믿고 있고. 점례는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는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태수가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그날 밤 서영은 일기를 썼다. 침대에 누워 노트를 펼쳤다. 오늘로 20일째. 언니가 매일 음식을 가져온다. 처음엔 당귀, 그 다음엔 모르는 것, 오늘은 은행. 내가 알레르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넣는다. 고의다. 확실히 고의다. 하지만 남편한테 말할 수 없다. 말해도 안 믿을 것 같다.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오히려 나를 의심할 것 같다. 나만 참으면 된다. 먹지 않으면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출산까지. 그럼 괜찮을 거야. 서영은 펜을 놓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옆에서 태수가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로. 서영은 태수를 봤다. 사랑하는 남편.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말을 못해서.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배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킬게. 뭐가 되든 지킬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했다. 점례는 다음 계획을, 태수는 누나에 대한 믿음을, 서영은 아기를 지키는 방법을.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모든 것이 곧 폭발할 거라는 것을. 태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서영의 안색이 날로 나빠졌다. 야위고 지치고 눈빛도 흐려졌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서영은 괜찮아라고만 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응, 입덧 때문에 그래.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태수는 걱정이 됐다. 학교에서 동료 교사가 물었다. 태수 선생님, 부인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걱정하시던데. 글쎄요. 계속 안 좋아 보여서.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자고 하는데 괜찮다고만 하고. 동료 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부인이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요? 숨긴다고요? 그냥 느낌이. 부인이 태수 선생님한테 말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수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서영이 숨기는 게 있다? 뭘 숨기는 걸까? 그날 밤 태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임산부 건강 체크 방법. 여러 글을 읽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임산부의 일상을 관찰하면 숨겨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관찰. 태수는 생각했다. 관찰. 그럼 카메라. 태수는 망설였다. 아내를 몰래 촬영한다는 게 옳은 일인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아닌가? 하지만 걱정이 더 컸다. 서영의 건강이, 아기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다음 날, 태수는 전자상가에 갔다. 작은 카메라를 샀다. 거실 책장에 숨길 수 있는 크기였다. 이거 가정용으로 많이 쓰세요. 직원이 설명했다. 와이파이로 핸드폰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 녹화도 돼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집에 돌아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책장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렌즈는 거실 전체를 볼 수 있었다. 이제 기다리면 되겠지. 다음 날 태수는 학교에 갔다. 수업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집안을 확인했다. 서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점심시간쯤 초인종이 울렸다. 서영이 문을 열었다. 점례였다. 손에는 또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태수는 소리를 켰다. 옳게, 오늘은 삼계탕 끓였어. 정말 좋아. 고맙습니다. 요즘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점례는 도시락을 건네고 돌아갔다. 서영은 도시락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 먹지 않았다. 태수는 안도했다. 그래, 입맛이 없어서 나중에 먹으려는 거겠지. 오후 수업을 마치고 태수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서영이 부엌에 있었다.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서영은 숟가락으로 국을 한 입 떴다. 입에 넣었다. 태수는 화면을 지켜봤다. 그런데 갑자기 서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숟가락을 놓고 목을 감쌌다.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심하게, 거칠게. 뭐야? 서영은 물을 마셨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얼굴이 붉어졌다. 숨을 헐떡였다. 손으로 가슴을 쳤다. 태수는 일어섰다. 이게 무슨... 서영은 가방을 뒤졌다. 약통을 꺼냈다. 약을 먹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진정됐다. 서영은 소파에 쓰러졌다.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땀이 흘렀다. 태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저게 알레르기 쇼크야. 태수는 학교를 뛰쳐나왔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신호등도 제대로 안 보였다. 머릿속은 온통 서영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여보. 서영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왜 이렇게 일찍? 태수는 서영에게 달려가 안았다. 괜찮아? 어디 안 아파? 응. 왜 그래? 봤어. 다 봤어. 뭘?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서영이 알레르기 쇼크를 겪는 장면. 서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이건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아픈데. 나는 누나 음식 먹을 때마다 이랬던 거야?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눈물이 떨어졌다. 대답해봐. 매번 이랬어? 응. 태수는 주저앉았다. 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언니를 좋아하잖아. 그래도 이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혼자 참아? 서영은 울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태수는 서영을 안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눈치를 못 챘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서영은 태수의 가슴에서 울었다.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다. 여보, 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뭐? 처음엔 당귀, 그 다음엔 은행. 내가 알레르기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넣어. 태수는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 누나가 왜? 나도 몰라. 하지만 확실해. 고이야. 태수는 믿고 싶지 않았다. 누나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서영의 고통은 진짜였다. 증거가 더 필요해. 태수가 말했다. 뭐? 누나가 정말 고의로 한 건지 확인해야 해. 그래야 아버지한테도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다음번에 누나가 음식 가져오면 분석해보자. 뭐가 들어있는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리고 여보. 태수가 서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 참지 마. 나한테 다 말해. 약속해. 응. 고마워. 그날 밤 태수는 서영의 서랍을 열었다. 서영이 허락했다. 내 일기 있어. 읽어봐. 태수는 일기장을 꺼냈다. 펼쳤다. 서영의 손글씨가 빼곡했다. 3월 5일. 언니가 보양탕을 가져왔다. 먹자마자 목이 붓고 숨이 가빠졌다. 당기가 들어간 것 같다. 하지만 남편한테 말 못했다. 3월 10일. 또 음식을 가져왔다. 이번엔 국이다. 역시 알레르기가 났다. 약을 먹고 겨우 진정했다. 남편이 알면 걱정할 것 같아서 숨겼다. 3월 20일. 계속된다. 매일 음식을 가져온다. 그리고 매번 아프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태수는 계속 읽었다. 한 달치, 두 달치. 서영은 8개월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다. 태수 몰래, 가족 몰래, 8개월, 8개월 동안. 태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누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나는 뭐 했지?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누나 편만 들고. 태수는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누나가 정말로 고의로 한 건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여보, 나 알아볼게. 누나가 왜 그러는지. 조심해. 위험할 수도.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태수는 서영을 안았다. 이제 내가 지킬게. 너랑 아기. 약속해. 서영은 태수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남편이 함께였다. 다음 날 태수는 병원에 갔다. 서영의 진료 기록을 떼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 부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그래도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영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병원 가자. 진료 기록 필요해. 알았어. 두 사람은 병원에 갔다. 접수를 하고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간호사가 서류를 출력해줬다. 8개월 동안 5번 응급실에 오셨네요. 태수는 놀라 서영을 봤다. 응급실?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응.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걱정할까봐. 태수는 진료 기록을 읽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 호흡 곤란,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위험.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태수가 의사에게 물었다. 네,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더 조심해야 해요. 알레르기 쇼크가 심하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유산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태수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서영은 울고 있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철저히 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다. 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보, 서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미안해. 미안할 건 나야. 내가 눈치를 못 챘으니까. 아니야. 내가 말을 했어야 했어. 태수는 서영을 안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집으로 돌아와 태수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으로 알레르기에 대해 검색했다. 당귀, 은행, 그리고 다른 성분들. 서영이 반응하는 물질들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점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점례의 SNS, 블로그, 최근 활동.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점례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태수는 멈췄다. 5년 전 게시물이었다. 사업 시작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사업. 태수는 처음 들었다. 점례가 사업을 한다는 걸 몰랐다. 더 검색했다. 점례의 사업자 등록증, 폐업 공고. 3년 전에 폐업했다. 그리고 법원 공고도 있었다. 채무 독촉, 담보권 행사, 빚이 있었어. 태수는 더 파고들었다. 점례의 재산 상태, 대출 내역. 어렵게 얻은 정보였지만 확실했다. 점례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담보로 잡힌 재산이 종가집터였다. 이게 무슨... 태수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5년 전 점례가 종가집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위조 서류였다. 그래서 서영이를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점례는 종가집터가 필요했다.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손주가 생기면 땅은 태순의 가족에게 넘어간다. 점례의 몫은 사라진다. 그래서 점례는 서영의 임신을 방해하려 한 것이었다. 유산시키려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계속 먹여서. 이 미친. 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자기 누나가 이렇게 악독할 줄 몰랐다. 돈 때문에 조카를 죽이려 하다니. 여보. 서영이 옆에 앉았다. 뭐 찾았어? 응. 누나가 빚이 있어. 그리고 종가집 터를 담보로 잡혔어. 뭐? 태수는 서류를 보여줬다. 서영은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언니가 응, 너를 없애려고 한 거야. 정확히는 아기를. 서영은 배를 감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이제 증거는 충분해. 아버지한테 말해야겠어. 조심해. 언니가 뭘 할지 몰라.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할게. 태수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 생신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 그날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며칠 후, 점례는 또 음식을 가져왔다. 옳게, 오늘은 특별한 거 가져왔어. 순산에 정말 좋대. 서영은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해. 출산일이 다가오잖아. 점례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영은 알았다.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점례가 돌아가고 태수가 집에 왔다. 음식 가져왔어? 응. 좋아. 이거 분석 맡길게. 태수는 음식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냈다.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태수와 서영은 조심스럽게 지냈다. 점례가 의심하지 않게. 모든 게 평소와 똑같게. 드디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태수는 이메일을 열었다. 검출된 성분 당귀, 은행 분말,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합성 첨가물. 합성 첨가물. 의도적으로 넣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었다. 확실해. 고의야. 태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서영의 일기, 진료 기록, 식품 분석 결과, 점례의 빚 서류, 영상 기록. 모든 것.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야. 태수는 결심했다. 아버지 생신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강 회장의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팔순 잔치였다.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다. 점례는 더욱 바빠졌다. 태수야, 아버지 생신 준비 다 됐니? 네, 누나. 다 준비했어요. 좋아. 이번엔 정말 성대하게 해야 해. 팔순이잖아. 점례는 들떠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다. 점례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태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종가집 서재에서 강 회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오, 태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종가집 터 담보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냐? 5년 전에 아버지 명의로 대출이 나갔던데요. 내가 대출을?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적 없다. 태수는 서류를 꺼냈다. 이게 그 서류입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내 위조입니다. 누가 감히, 누가 이런 짓을. 태수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지금 말하면 안 됐다. 생신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해야 했다. 아버지, 생신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태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곧 아실 겁니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강 회장은 태수를 뚫어지게 봤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알았다. 기다리마. 태수는 서재를 나왔다. 복도에서 점례와 마주쳤다. 태수야, 아버지 뵈었어? 네, 누나. 무슨 이야기 했어?
생신 준비 관련해서요. 점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수를 봤다. 그래, 그것뿐이야? 네, 태수야. 점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요즘 올케랑 사이가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올케 표정이 이상하던데. 혹시 내가 챙겨주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나. 서영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점례는 웃었다. 그럼 다행이야. 나는 진심으로 올케 건강을 걱정하는 건데. 알아요, 누나. 그런데 말이야. 점례가 목소리를 낮췄다. 생신날 특별한 거 준비했다며? 네, 작은 이벤트요. 뭔데? 비밀이에요. 깜짝 선물이니까. 점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기대되네. 두 사람은 헤어졌다. 점례는 돌아서면서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불길했다. 태수의 태도가 달랐다. 혹시 눈치챈 건가? 점례는 집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다.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다. 빨간 글씨들. 최종 통보, 압류 예고, 법적 조치. 아직은 안 돼. 생신 끝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땅 좀 나눠달라고. 그럼 팔아서 빚 갚고. 하지만 손주가 생기면 불가능했다. 강 회장은 분명 모든 땅을 손주에게 물려줄 것이었다. 서영이만 없으면. 점례는 이를 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마지막 한 번. 생신날 전에 확실하게. 다음 날 점례는 다시 음식을 가져왔다. 올케, 이거 정말 중요해. 생신 전에 꼭 먹어야 해. 서영은 받았다. 도시락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뭐가 들어있어요? 특별한 약재야. 출산 임박했잖아. 이거 먹으면 순산한대. 고맙습니다. 꼭 먹어. 약속해. 점례는 서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 힘이 너무 세서 서영은 아팠다. 알겠습니다. 점례가 돌아가고 서영은 태수에게 전화했다. 여보, 언니가 또 왔어. 뭐 가져왔어? 음식? 근데 이번엔 좀 달라. 꼭 먹으라고 강조하더라. 알았어. 절대 먹지 마. 내가 가져갈게. 태수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다. 음식을 챙겨서 다시 실험실로 보냈다. 긴급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왔다. 태수는 결과지를 보고 숨이 멎었다. 검출 성분 고농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궁 수축 유도 성분, 자궁 수축, 유산을 일으키는 성분이었다. 이건 살인 미수야. 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생신날까지. 누나, 두고 봐. 내가 한 짓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생신 이틀 전 강 회장이 태수를 불렀다. 태수야, 와라. 내 아버지. 생신날 뭘 준비했다고 했지? 네. 무슨 내용인지 미리 말해줄 수 있겠니? 태수는 망설였다. 아버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 말해봐. 누나에 관한 겁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점례가? 네. 누나가 서영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뭐라고? 태수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서영의 일기, 진료 기록, 식품 분석 결과, 영상, 그리고 점례의 빚 서류. 강 회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다.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점례가, 내 딸이.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충격이 너무 컸다. 자기 딸이 며느리와 손주를 죽이려 했다니. 왜 그랬을까? 빚 때문입니다. 종가집 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터, 그 터 때문에.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어.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터를 너무 강조했어. 대를 잇는다. 가문을 지킨다. 그런 말들이 점례를 이렇게 만들었어.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생신날 어떻게 할 거냐? 모두에게 공개하려 합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생신날 내가 준비한 대로 해라. 네, 아버지. 태수는 서재를 나왔다. 가슴이 무거웠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생신 전날 밤 점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했다. 태수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다. 내일 어떻게 될까? 점례는 서랍을 열어 독촉장들을 꺼냈다. 마지막 통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재산이 경매로 넘어간다. 안 돼. 절대 안 돼. 점례는 독촉장을 찢어버렸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생신 당일 아침, 종가집은 분주했다. 일가 친척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대청마루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테이블이 차려졌다. 강 회장은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았다. 점례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웃으며 다정하게. 평소와 똑같이. 태수와 서영도 도착했다. 서영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다. 임신 8개월. 곧 출산이었다. 옳게 몸은 좀 어때? 점례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언니. 다행이네.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무리하지 마. 네. 점례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서영을 훑었다. 아직도 살아있네. 끈질기게. 오전 내내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친척들이 강 회장에게 절을 올렸다. 강 회장은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태순에 곧 아이 낳는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지.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낳으시길. 점례는 옆에서 억지로 웃었다. 손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었다. 강 회장이 일어섰다. 오늘 다들 와줘서 고맙다. 팔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맞이하니 감개무량하구나. 박수가 터졌다. 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태수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더구나. 모두의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다. 태수는 일어섰다. 네, 아버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태수는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벽에 화면이 띄워졌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점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 서영이 나타났다. 거실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기침하며 쓰러지는 모습. 알레르기 쇼크,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건 제 아내가 겪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8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점례가 음식을 가져오는 모습, 그리고 서영이 그것을 먹고 아파하는 모습. 여러 번 반복됐다. 그리고 이건 식품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분석 결과지가 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궁 수축 성분. 빨간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친척들이 놀라 소리쳤다. 이게 무슨, 누가 그런 짓을. 태수는 점례를 봤다. 누나가 한 겁니다. 모든 시선이 점례에게 쏠렸다. 점례는 일어섰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증거가 있습니다. 태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점례의 빚 서류, 담보대출, 독촉장. 누나는 5년 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종가집 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위조해서. 강 회장이 일어섰다. 점례야, 이게 정말이냐? 점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손주가 태어나면 터는 태순의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누나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태수는 서영을 봤다. 제 아내와 아기를 없애려 한 겁니다. 안 돼. 점례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이건 뭡니까? 태수는 마지막 영상을 틀었다. 점례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루를 넣는 모습, 숨겨둔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었다. 친척들이 경악했다. 저게 정말 일부러. 점례는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왜 그랬니?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점례는 울었다. 미안해. 아버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동생 아내를 죽이려 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냐? 빚 때문에 나는 살 길이 없었어. 그래서 사람을 죽여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점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강 회장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점례야, 너는 오늘부터 이 집안과 인연을 끊는다. 아버지, 재산권도 모두 박탈한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내 손주를 죽이려 했는데. 점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친척들도 다들 등을 돌렸다.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점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태수를 봤다. 동생아, 미안해.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하세요. 점례는 서영을 봤다. 서영은 배를 감싸며 점례를 똑바로 봤다. 언니, 왜 그러셨어요? 저는 언니를 믿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점례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제발.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언니는 제 아기를 죽이려 했어요. 점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나갔다. 친척들 사이를 지나갔다. 모두가 손가락질했다. 저런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을. 무섭다. 점례는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봤다. 종가집이 보였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 이제 다시는 못 올지. 점례는 걸어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다. 종가집 마당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키웠다.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태수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재산을 너무 강조했어. 터를 지켜야 한다. 대를 이어야 한다. 그런 말들이 점례를 그렇게 만들었어. 강 회장은 서영에게 다가갔다.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몰랐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우리 집안 때문에 고생했어. 강 회장은 서영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너랑 손주. 약속한다.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생신 잔치는 조용히 끝났다.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태수와 서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여보. 서영이 먼저 말했다. 응. 고마워. 날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태수는 서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우리 셋이서.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셋이서. 그날 밤 점례는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 미수 혐의. 재판이 시작됐고 점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장됐다. 종가집 터의 담보는 강 회장이 빚을 대신 갚으며 풀렸다. 그리고 강 회장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터는 손주에게 물려주되 태수와 서영이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한 달 후 서영의 출산일이 가까워졌다. 임신 9개월. 배는 최대로 불러 있었다. 태수는 서영을 극진히 돌봤다. 여보, 불편한 거 없어? 응, 괜찮아. 병원 갈 준비 다 했지? 응. 가방도 쌌어. 진통 오면 바로 말해. 바로 출발할게. 서영은 웃었다.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점례 일 이후로 모든 것이 두려웠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아. 서영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응, 알아. 그날 밤 서영은 잠들었다. 태수는 옆에 누워 서영을 지켜봤다. 평화로운 얼굴. 태수는 서영의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와줘. 아빠가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태수야, 오늘 병원 검진 있지? 네, 아버지. 내가 같이 가도 되겠니? 물론이죠. 오세요. 강 회장은 오후에 왔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가 초음파를 봤다. 아기 아주 건강합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강 회장이 웃었다. 출산 예정일은 일주일 후입니다. 준비 잘하세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다. 강 회장이 말했다. 서영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너 덕분에 우리 집안에 희망이 생겼어.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서영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마트에 들렀다. 아기 용품 좀 더 사야 할 것 같아. 벌써 많이 샀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태수는 기저귀, 분유, 아기 옷을 샀다. 카트가 가득 찼다. 서영은 웃으며 지켜봤다. 여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괜찮아. 많을수록 좋지.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다. 아기 방을 정리했다. 작은 침대, 모빌, 인형들. 모든 게 준비됐다. 이제 아기만 오면 되겠네. 서영이 말했다. 응, 기대된다. 무섭기도 해.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날 밤 서영은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여보, 아파. 어디? 네. 응. 진통인 것 같아. 태수는 시계를 봤다. 자정이었다. 병원 가야겠다. 가방 들고 나올게. 서영은 천천히 일어났다. 진통이 몰려왔다. 아, 아파.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밤길을 달렸다. 서영은 뒷좌석에서 신음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다. 서영을 태워 분만실로 향했다. 보호자는 여기서 대기하세요. 네. 태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갔다. 1시간, 2시간. 안에서 서영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제발, 무사히. 3시간째, 드디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기 울음소리. 으앙.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분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정말요? 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태수는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나왔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여보, 서영이 말했다. 수고했어. 태수는 서영에게 다가가 안았다. 우리 아기, 보고 싶었지? 태수는 아기를 봤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너무 예쁘다. 그치? 우리 아들. 태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안녕, 아가야. 아빠야.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였다. 태수의 손가락을 잡았다. 어머, 손을 잡네. 서영이 웃었다. 응, 우리 아들. 태수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지켜냈어. 우리가 지켜냈어. 다음 날 강 회장이 병원에 왔다. 아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우리 손주. 참 예쁘게 생겼네. 아버지, 안아보세요.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를 증조할아버지로 만들어줘서. 아기는 강 회장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이름은 뭐로 할 거냐? 강민준이요. 민알민 중걸준. 좋은 이름이다. 백성을 위한 중걸. 훌륭하게 자라겠구나. 강 회장은 한참을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태수와 서영을 봤다. 너희가 이 아이를 지켜냈다. 고맙다. 아버지, 앞으로도 잘 키워라. 나도 도울게. 네, 아버지. 일주일 후 서영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 방은 준비돼 있었다. 자, 우리 집이야. 서영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엄마 품에서 안심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태수가 말했다. 응, 드디어. 두 사람은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잠들었다. 여보, 서영이 말했다. 응, 고마워. 날 믿어줘서,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쉽지 않았을 거야. 누나를 의심하는 게. 태수는 서영의 손을 잡았다. 너와 아기가 더 중요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도 열심히 할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게. 이미 최고야. 두 사람은 웃으며 아기를 지켜봤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점례가 다시 나타났다. 종가집 대문 앞에서였다. 강 회장이 마당을 걷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 강 회장은 돌아봤다. 점례가 서 있었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도 낡았다. 점례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점례는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점례야, 너는 선을 넘었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변명이 되냐?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냐? 점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었다.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버지. 점례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미안하다. 강 회장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점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태수를 불렀다. 태수야, 점례가 왔었다. 네, 용서해달라고 했어.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아버지, 내 딸이잖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 마음 압니다. 하지만 누나는 선을 넘었어요. 알아. 강 회장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태수는 아버지를 안았다. 시간이 약입니다. 천천히 나아지실 거예요. 며칠 후 점례가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태순의 집 앞에서였다. 서영이 아기를 안고 산책을 나왔을 때였다. 옳게. 서영은 멈춰섰다. 점례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언니, 옳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영은 아기를 꼭 안았다. 언니 가세요. 옳게, 제발. 용서해줘.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8개월 동안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제 아기를 죽이려 했어요. 그게 실수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그럼 사람을 죽여도 돼요? 돈 때문에? 점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니 가세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영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점례는 뒤에서 불렀지만 서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서영은 태수에게 말했다. 여보, 언니가 왔었어. 뭐, 어디서? 집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태수는 서영을 안았다. 잘했어. 너무 힘들었지? 응, 조금. 이제 괜찮아. 누나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하지만 점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의 생신날을 노려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아버지, 점례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친척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강 회장은 일어섰다. 점례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점례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이미 기회를 다 썼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돼. 이번에는 태수가 나섰다. 누나, 그만하세요. 태수야. 동생아. 제발. 누나는 제 아내를 죽이려 했어요. 제 아이를 죽이려 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나도 잘못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점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사람을. 부끄럽지도 않나. 가족을 저렇게. 강 회장이 말했다. 점례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내가 정 힘들면 돈은 조금 보내줄게. 하지만 가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아버지, 이제 가거라. 점례는 천천히 일어섰다. 주위를 둘러봤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아무도 점례를 동정하지 않았다. 점례는 마당을 나갔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종가집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는 집이었다. 잘 가. 점례는 중얼거렸다. 모두들 행복해. 점례는 걸어갔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종가집 마당에서는 생신 잔치가 계속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닙니다, 아버지. 태수가 말했다.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점례를 잘못 키웠어. 재산에 너무 집착하게 만들었어. 강 회장은 손주를 안았다. 이 아이는 다르게 키워야겠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네, 아버지. 그리고 태수야. 네. 종가집터 너한테 물려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터를 팔지 마라.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줘라. 하지만 재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게 하지는 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웃었다. 좋아. 이제 마음이 놓인다. 잔치는 평화롭게 끝났다. 모두가 돌아가고 태수 가족만 남았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서영이 말했다. 응.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나는 남편이니까. 두 사람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이제 돌이 지났다. 걷기 시작했고 옹알이도 했다. 아빠. 민준이가 태수를 보며 웃었다. 그래, 아빠야. 태수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높이. 민준이가 소리쳤다. 태수는 민준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민준이는 깔깔 웃었다. 서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여보, 조심해. 떨어뜨리면 어떡해. 걱정 마. 안 떨어뜨려. 그래도 종가집 마당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 회장은 매일 손주를 보러 왔다. 민준이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랑 산책 가볼까? 민준이가 손뼉을 쳤다. 두 사람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강 회장은 민준이에게 이것저것 알려줬다. 저기 보이는 게 뭐게? 나무. 맞아. 나무야. 우리 집 나무는 200년이나 됐어. 와. 민준이도 이 나무처럼 크고 튼튼하게 자라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좋았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다. 태수와 서영, 민준이, 그리고 강 회장.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 저녁은 서영이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서영이 말했다. 고마워, 며느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어머, 갈비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식사를 하며 강 회장이 말했다. 태수야, 학교는 어때?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그래. 선생님이 천직인가 보구나. 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민준이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려나?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요하면 안 되지. 식사를 마치고 강 회장은 서재로 갔다. 서랍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종가집 터 등기권리증이었다. 태수야, 이리 와봐. 네, 아버지. 강 회장은 등기권리증을 태수에게 건넸다. 이제 내 거야. 아버지. 받아. 내가 지켜야 할 땅이야. 태수는 등기권리증을 받았다. 무거웠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네. 이 땅 때문에 가족이 싸우게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 잊지 마라. 네, 아버지. 강 회장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참 아름답구나. 네, 아버지.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손주도 받고 너희도 행복하고.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 아직 살 날이 많지.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봤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거실에서는 서영이 민준이와 놀고 있었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보고 노래를 불렀다. 엄마, 이거. 민준이가 블록을 내밀었다. 와, 민준이 대단한데? 집 만들었네? 응. 누가 사는 집이야? 엄마, 아빠, 준이. 서영은 민준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집이야. 행복한 집. 민준이는 엄마 품에서 웃었다. 환하고 순수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태수와 서영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했다. 여보, 서영이 말했다. 응. 1년 전 생각나? 응. 어떻게 있겠어. 정말 힘들었었지. 그래. 하지만 이겨냈어.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별빛 아래서, 여보, 태수가 말했다.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럴 거야.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서영은 태수에게 기댔다. 고마워. 날 믿어줘서,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나는 내 남편이니까. 안에서 민준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내가 볼게. 태수가 일어섰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다. 왜 그래, 우리 아들? 태수가 민준이를 안았다. 무서워. 민준이가 울먹였다. 무서운 꿈 꿨어? 응. 괜찮아. 아빠 엄마 여기 있어. 서영도 민준이를 안았다. 우리 민준이 무섭지 않아.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민준이는 부모님 품에서 진정했다. 눈물을 닦고 웃었다. 사랑해, 엄마 아빠. 우리도 사랑해. 세 사람은 침대에 누웠다. 함께 안고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 종갓집 마당을 비췄다. 200년 된 나무, 넓은 터,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족. 강 회장은 자기 방에서 그 모습을 봤다. 창문으로 달빛 아래 종갓집이 보였다. 잘했어. 내가 잘 지켰어.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편안한 얼굴로. 세월이 흘렀다. 민준이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갔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태수는 교장이 됐고 서영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종갓집 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개발 이야기가 나왔지만 태수는 팔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 왜 우리는 이 땅을 안 파는 거야? 친구들은 땅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갔는데. 민준아, 이 땅은 특별한 거야. 왜?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이야. 300년 동안. 와, 300년? 응.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지켜야 해. 하지만 아빠, 땅이 뭐가 중요해? 태수는 민준이를 안았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중요한 거야. 무슨 뜻이야?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야.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그 위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야. 그 기억을 지키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아빠. 그리고 민준아. 응? 절대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 알겠지? 응. 안 싸울게. 좋아. 우리 민준이 착하네. 두 사람은 마당을 걸었다. 200년 된 나무 아래를 지나고 넓은 터를 가로질렀다. 햇빛이 따사로웠다. 아빠, 민준이가 말했다. 응? 나는 행복해. 나도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그럼, 우리 평생 행복할 거야. 민준이는 웃으며 뛰어갔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 멀리 서영이 손을 흔들었다.
태수도 손을 흔들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종가집 위로, 마당 위로, 가족 위로.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땅도 잘 지키고 있고, 민준이도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태수는 집으로 걸어갔다. 서영과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돼 있었다. 자, 모두 앉아. 저녁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창밖으로 별이 떴다. 총총한 별빛이 종가집을 비췄다. 평화롭고 행복한 집. 그곳에서 가족은 함께 웃고 사랑하고 살아갔다. 영원히.